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1번 분이 생각하신 상대방이 1번 분을 향한 반전 속마음 한번 카드에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뽑을 카드는 현재 두 분 어떤 상황이신지 두 분의 현재 관계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두 분 어떤 상황이신지 한번 먼저 살펴보고 오늘의 주제 차근차근 카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두 분 어떤 상황이신지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두 분의 관계의 흐름을 물어봤는데요. 이 카드를 좀 보면 두 분이 서로에 대한 강한 끌림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 끌림이 본능이 이 관계를 좀 지탱하는 가장 강한 힘 또는 유일한 힘인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보다 좀 본능이 앞서면서 이 관계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좀 카드를 한 장씩 보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첫 장에 이 스타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스타 카드는 강한 매력과 어떤 빛나는 에너지를 나타내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서로에 대한 어떤 외적인 끌림이 강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킨십이나 외적인 매력이 이 두 분의 관계에서 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두 분 모두 이 관계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상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타 카드는 이상적인 이미지를 좀 투영하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현실이 그 기대에 좀 못 미칠 때 균열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해석을 했냐면 이 뒤에 바로 타워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타워 카드는 갑작스러운 어떤 충격, 균열, 붕괴,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이 스타처럼 어떤 서로에 대한 외적인 끌림과 어떤 높은 기대치로 두 분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수 있는데, 그 외적인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의 요인들이 오히려 이 관계를 좀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인 깊이보다 외적이고 본능적인 부분에 좀 치중을 하는 그런 상황이나 그런 관계일 수 있다 보니까 그 외의 부분에서 좀 갈등이 생기거나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에 이 타워처럼 예상치 못한 충격이나 균열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관계의 기반이 좀 생각보다는 단단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악마 카드가 나왔어요. 이 악마 카드는 좀 본능적인 끌림과, 그러니까 좀 건강하지 않은 묶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이 스타처럼 강한 외적인 끌림이 있고 어떤 스킨십적인 끌림이 있고 타워처럼 어떤 균열이 생기고 있는데도 이 관계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악마에 있지 않나. 스타에서 시작된 어떤 외적이고 본능적인 끌림이 악마처럼 두 분을 묶어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이 관계가 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또는 알고 있으면서도 이 악마처럼 그 끌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실까. 이 스타와 악마가 맞물리면서 외적인 매력과 어떤 본능적인 묶임이 이 관계를 유지시키는 어떤 핵심이 되어버린 상태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1번 분은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우리 1번 분의 입장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 분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1번 분의 입장을 먼저 물어봤는데요. 이게 제너럴 리딩이라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제가 뽑은 우리 1번 분의 입장과 앞으로 뽑을 상대방 입장이 바뀌어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카드의 조합으로 갔을 때 이 스타처럼 강한 끌림과 이 타워처럼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 1번 분은 이 관계를 좀 안정화시키고 싶은 입장이 아니신가. 흔들리고 있는 거를 느끼면서도 버티고 좀 조율하려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첫 장이 완드사가 나왔는데요. 완드사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안정감을 유지하려는 카드예요. 이 타워처럼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악마처럼 좀 건강하지 않는 그런 어떤 묶임이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1번 분은 이 관계를 그냥 흔들리도록 두지 않으려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를 지키면서 이 관계를 좀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하고 싶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떠나거나 어떤 상황을 이렇게 뒤집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이 관계 틀을 유지하는 게 우리 1번 분에게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펜타클 8이 나왔는데요.
이 펜타클 8은 좀 꾸준하게 갈고 닦고 노력하는 카드예요. 완드 4처럼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서 우리 1번 분은 펜타클 8처럼 이 관계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싶다 또는 노력할 의향이 있다 그런 상태신 것 같거든요.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쌓아가면서 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싶은 입장이신 것 같아요. 타워처럼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관계 개선을 위해서 꾸준히 공을 들일 의향이 있다 또는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절제 카드가 나왔어요. 이 절제는 균형을 맞추고 조율을 하는 카드예요. 완드 4처럼 안정을 원하고 펜타클 8처럼 꾸준히 노력을 하면서 우리 1번 분은 절제처럼 이 관계에 좀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악마처럼 본능적인 끌림이 강한 관계에서 좀 감정이 과하게 흐르지 않도록 조율하고 이 타워처럼 균열이 생기는 상황에서도 좀 극단적으로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중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안정시키는 거, 그러니까 균형 있게 유지하는 거, 그게 지금 우리 1번 분이 이 관계에서 좀 원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상대방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입장인지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입장인지 상대방 측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를 보면 우리 1번 분은 절제처럼 균형을 맞추고 안정화시키고 싶은 그런 입장이신데 상대방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립적이고 자기 방식대로 움직이려는 그런 입장처럼 보이거든요. 좀 카드를 한 장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첫 장에 이 소드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드 기사는 자기 생각과 방향을 빠르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우리 1번 분이 완드 4처럼 안정을 원하고 이 절제처럼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소드 기사처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차분하게 조율하거나 맞춰가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판단대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 타워처럼 균열이 생기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은 그걸 막 이렇게 수습하거나 우리 1번 분처럼 이렇게 조율하려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자기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싶은 그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펜타클 9이 나왔어요. 이 펜타클 9은 독립적이고 자기 영역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소드 기사처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상대방은 펜타클 9처럼 이 관계에서도 어떤 자기만의 영역과 사생활,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을 좀 유지하고 싶은 그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1번 분이 펜타클 8처럼 이 관계를 위해서 꾸준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상대방은 펜타클 9처럼 자기 자리에서 여유롭게 독립적으로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 우리 1번 분만큼 어떤 에너지를 쏟거나 집중하거나 또는 맞춰가려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음에 여사제가 나왔어요. 이 여사제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관망하면서 내면에서 판단을 하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소드 기사처럼 자기 방향으로 움직이고 펜타클 9처럼 독립적인 영역 그 선을 유지하면서 이 상대방이 여사제처럼 이 관계에 대한 진짜 자신의 생각이나 속내를 드러내지 않아야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1번 분한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정말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 스타처럼 강한 끌림과 악마와 같은 그런 본능적인 묶임이 있는 관계인데 상대방은 여사제처럼 그 감정을 속으로 감추면서 겉으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입장으로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1번 분 앞에 얼굴이 정말 진짜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주제인 상대방의 반전 속마음을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가 반전 속마음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맞춰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우리 1번 분과의 관계에 대한 반전 속마음이 무엇인지 카드 한번 볼게요. 이 카드의 조합을 봤을 때 소드 기사처럼 강하게 치고 나가고 펜타클 9처럼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상대방의 그런 입장이 사실과는 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이 상대방이 주도적인 척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냥 흘러가길 바라고 받고 싶은 게 많고 아니다 싶으면 좀 책임 없이 떠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카드를 한 장씩 보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첫 장에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어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냥 큰 흐름에 맡기고 싶은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소드 기사처럼 자기 방향으로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속으로는 이 관계를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타워처럼 어떤 관계의 균열이 생기고 있는 그런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나서서 수습을 하거나 노력을 하려는 마음은 좀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뒤에 이 바보 카드 여왕제랑 좀 맞춰봤을 때 약간은 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큰 흐름에 맡기고 싶은 게 이 상대방의 진짜 속내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바로 뒤에 여왕제가 나왔어요. 이 여왕제는 풍요롭게 받고 누리는 카드예요. 이 펜타클 9처럼 독립적이고 자기 영역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 속으로는 이 여왕제처럼 이 관계에서 좀 보살핌을 받고 좀 떠받들여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1번 분이 펜타클 8처럼 꾸준히 공을 들이고 이 절제처럼 조율하려는 그런 모습을 이 상대방 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 뭐 보살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떠받들임을 좀 누리고 싶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 상대방의 속마음은 주고 싶은 게 아니라 받고 싶은 거다. 받고 싶은 입장이다. 그러니까 강하고 그러니까 독립적인 척 하는 그 겉으로 보이는 입장과는 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런 속내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보 카드가 나왔어요. 이 바보는 아무 책임 없이 좀 훌쩍 떠나고 싶은 또는 떠나려는 그런 카드예요. 운명의 수레바퀴처럼 흘러가는 대로 두다가 여왕제처럼 받고 누리다가 아니다 싶은 순간이 오면 이 바보처럼 아무 책임 없이 좀 발을 빼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좀 현실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마처럼 이 관계에 어떤 묶여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상대방의 어떤 속마음에서는 언제든 그냥 발을 뺄 준비, 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왕제처럼 보살핌은 받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의 책임은 좀 지고 싶지 않은 그런 회피 심리 또는 약간의 책임감의 결여 또는 이 관계를 생각보다 좀 가볍게 보고 있는 좀 그런 마음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소드 기사처럼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겉모습, 그런 입장 뒤에는 약간 이러한 속내가 있다라는 게 제가 반전 속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맥락에서 좀 현실적으로 해석을 해본 거예요. 자, 그래도 이 상대방과의 관계가 아쉽고 잘 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보러 오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좀 관계가 약간 드라마틱하게 흘러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과 잘 되기 위해서 우리 1번 분이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 마지막 카드는 두 분의 관계를 위한 조언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관계를 위한 조언 카드를 물어봤는데 이 러버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러버스는 진지한 선택과 감정적인 연결 그리고 두 사람이 좀 진심으로 마주하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의 관계가 좀 스킨십과 외적인 끌림에 좀 치중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상대방은 받기만 하면서 좀 흘러가는 대로 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또는 이런 구조가 계속되면 우리 1번 분만 좀 소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러버스가 말하는 거는 악마처럼 끌림에 이끌려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러버스처럼 이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우리 1번 분이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된다. 상대방이 운명의 수레바퀴처럼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의 태도로 대하거나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1번 분이 먼저 이 관계의 방향을 꺼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호소하시거나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관계인지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좀 명확하게 용기를 내서 물어보시는 것이 오히려 이 관계에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바보처럼 아무 책임 없이 그냥 훌쩍 떠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두지 마시고 러버스처럼 서로가 이 관계에 대해서 선택하고 입장을 밝히는 자리를 좀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가짐도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악마처럼 그러니까 서로 끌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러버스처럼 이 사람이 나한테 진짜 맞는 선택인지를 좀 주체적으로 따져보시는 것이 오히려 이 관계에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여왕제처럼 받기만 하려는 상대방이 이 러버스처럼 이 관계에 좀 진지하게 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인 없이 이 펜타클 8처럼 혼자 공을 들이는 거는 우리 1번 분만 소진을 시켜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악마 카드가 상징하는 본능적인 끌림이 아니라
아니라 이 러버스가 상징하는 진지한 선택으로 이 관계를 다시 정의하시는 거, 조금 용기를 내보시는 거. 이 질문의 전제 자체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악마 카드 같은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 러버스의 전공법이 두 분의 관계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게 지금 이 상대방과 우리 1번 분이 뭔가 진짜로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어떤 메시지를 카드가 주는 것 같아서 우리 1번 분이 한번 상황에 맞는 부분만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 분들 영상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셨길 바라고요. 이 영상 시청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좋은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번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2번 분이 생각하신 상대방의 2번 분을 향한 반전 속마음이 무엇인지 카드에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뽑을 카드는 현재 두 분의 관계의 흐름, 지금 두 분 어떤 상황이신지 전반적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고 오늘의 주제, 차근차근 카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두 분 어떤 상황이신지 한번 카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두 분의 관계의 흐름을 몰아봤는데요. 이 카드의 조합을 보면 두 분이 서로에 대한 감정은 있는데, 그러니까 각자의 감정이 좀 우선시 되면서 조용히 좀 멀어지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러니까 좋은데 서운하고, 서운한데 또 자존심상 먼저 말을 못해서 또 멀어지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좀 카드를 한 장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첫 장이 컵9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컵9은 자기 자신의 감정과 만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서로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데 각자 자기 감정을 더 우선시하면서 상대방이 자기를 먼저 채워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더 많이 바라고 더 나에게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감정이 있는데도 동시에 어떤 서운함이 쌓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워주기보다는 채워짐 당하고 싶은 마음이 두 분 모두한테 지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컵8이 나왔는데요. 이 컵8은 감정을 좀 뒤로 하고 멀어지는 흐름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컵9처럼 각자의 감정이 우선시 되면서 어떤 그런 서운함이 쌓이다 보니까 두 분 사이에 감정적인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크게 막 이렇게 싸운 것도 아니고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뭔가 조용히 좀 마음이 멀어지고 있는 상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서운함이 말로 표현되지 않고 또는 내가 먼저 그런 얘기 해야 돼? 좀 이러한 좀 그런 태도를 서로 가지면서 안으로 그런 서운함들이 이제 쌓이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감정의 거리가 생기고 계신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 이 펜타클 9이 나왔거든요. 이 펜타클 9은 독립적이고요. 각자의 영역, 뭐 프라이버시, 사생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을 유지하려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컵 9처럼 각자의 자기의 감정이 우선시 되고 이 컵 8처럼 감정적으로 멀어지면서 두 분이 이 펜타클 9처럼 각자의 어떤 사생활과 영역을 좀 유지하려는 그런 형태로 관계가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함께 하면서도 함께이면서도 각자인 상태. 전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이렇게 보면은 두 분이 서로 잘 지내고 계신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 그런 깊은 감정적인 연결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따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2번 분의 입장은 어떠신지 우리 2번 분의 입장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 2번 분은 어떤 입장이신지 우리 2번 분의 입장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번 분 어떤 입장이신지 한번 볼게요. 우선 우리 2번 분의 입장을 먼저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게 제너럴 리딩이라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2번 분의 입장과 앞으로 뽑을 상대방의 입장이 바뀌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카드로 봤을 때 우리 2번 분이 이 관계에서 그러니까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한데 정작 그 마음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좀 조용히 상대방을 지켜보고 계신 상태가 아닌가. 그러니까 말은 못하는데 생각이 굉장히 많으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첫 장부터 지금 소드 9이 나왔거든요. 이 소드 9은 생각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어떤 불안과 스트레스가 쌓이는 카드예요. 이 컵 9처럼 각자의 감정이 우선시 되고 이 컵 8처럼 조용히 감정적인 거리가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이번 분은 소드 9처럼 이 관계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자꾸 이렇게 곱씹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왜 저러는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한 건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나?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뭔가 이 관계, 이 상대방을 생각했을 때 불안과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음에 달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달은 좀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한 감정, 그리고 내면의 혼란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이 소드 9처럼 생각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내 마음 자체도 모르겠다, 이런 상태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맞는 건지,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는 건지, 계속 가져가야 하는 건지, 또는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건지,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해서 생겨나시고, 그게 또 이 소드 9처럼 우리 이번 분을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그리고 펜타클 9처럼 뭔가 각자의 영역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이번 분이 이 관계에 대한 확신을 좀 잃어가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달처럼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어떤 안개 속에 갇혀있는 상태, 이렇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이 관계나 상대방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소드 페이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소드 페이지는 눈치를 보면서 상황을 살피고 좀 지켜보는 카드예요. 이 소드 9처럼 불안하고 이 달처럼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하는 상태에서 우리 이번 분께서는 이 소드 페이지처럼 어떤 의견을 내거나 이 상대방에게 우리 이번 분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좀 지켜보고 계신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그러니까 좀 눈치를 보시면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 컵8처럼 감정이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이번 분은 그걸 표현하거나, 그러니까 뭔가 나서서 해결하시려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일단은 좀 지켜보면서 상황을 읽어야겠다, 좀 이러한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입장은 어떤지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은 어떤 입장인지 상대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를 보면 상대방도 우리 이번 분을 향한 감정이 없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감정만으로 안 된다는 어떤 현실적인 고민이 좀 공존을 하면서 일단 지켜보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드 페이지처럼 이번 분이 살피고 있는데 상대방도 이 완드 3처럼 관망을 하고 있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서로를 기다리면서 바라보면서 뭔가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카드를 한 장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첫 장이 이 컵7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컵7은 머릿속에 생각과 감정이 많지만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번 분에 대한 감정이 있어요. 기대도 있고, 또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콩깍지가 씌인 면도 있거든요. 근데 그 기대가 큰 만큼 거기에 좀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생각과 감정이 많은데 그게 어떤 표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이 만약에 좀 이미 멀어진 상황이라면 우리 이번 분에 대한 후폭풍이 이 상대방의 머릿속에서, 상대방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펜타클 7이 나왔는데요. 이 펜타클 7은 지금까지의 것들을 돌아보면서 이게 맞는 건지 좀 진지한 고민을 하는 카드예요. 이 컵7처럼 감정은 있는데 그게 좀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이 펜타클 7처럼 어떤 현실적인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번 분이 좋지만 이 관계에서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약간 현실적인 부분일 것 같거든요. 내가 이 관계에 쏟는 노력 대비 얻는 게 맞는 건지, 또는 그런 것이 있을 건지, 이 2번이라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건지 좀 현실적으로 따지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과 어떤 현실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완드 3이 나왔는데요. 이 완드 3은 멀리 바라보고 관망하고 기다리는 카드예요. 이 컵7처럼 감정이 있고 펜타클 7처럼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이 완드 3처럼,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내리거나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단 관망하고 지켜보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현재 두 분의 관계의 핵심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우리 이번 분의 소드 페이지처럼 상대방을 조용히 살피고 있고, 상대방도 완드 3처럼 우리 이번 분을
상대방을 관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서로를 기다리면서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관계의 좀 거리를 좁히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상대방의 반전 속마음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은 어떤지 반전 속마음이라는 그 맥락에서 카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반전 속마음은 무엇인지 카드 볼게요. 이 카드의 접을 봤을 때 완드 3처럼 관망하고 펜타클 7처럼 현실적으로 따지는 그런 입장 뒤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두 분의 관계를 다시 연결하고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방식이 좀 조건이 있어 보이거든요. 상대방의 마음에는. 그러니까 가장 첫 장에 이 컵2가 나왔는데요. 이 컵2는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고 싶은 마음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이 완드 3처럼 관망하고 펜타클 7처럼 저울질하고 있는 그런 입장과는 좀 달리 그러니까 속으로는 우리 이번 분과 다시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컵8처럼 좀 감정적인 거리가 생긴 상황에서 그 거리를 좁히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컵2가 상징하는 것처럼 화해하고 싶고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연결되고 싶고 그러니까 다시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상대방 안에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를 먼저 꺼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다음 카드에서 그 이유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바로 소드5가 나왔어요. 이 소드5는 자존심을 지키고 그러니까 칼자루를 자기가 쥐고 가려는 카드예요. 이 컵2처럼 화해하고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려면은 먼저 다가가야 하잖아요. 지금 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이 소드5는 그 과정에서 자기가 지는 입장이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는 하고 싶은데 소통은 하고 싶은데 얘기는 걸고 싶은데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게 좀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칼자루는 자기가 쥔 채로 관계를 좀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타이밍을 이 완드 3처럼 관망하면서 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펜타클 6가 나왔는데요. 이 펜타클 6는 균형 있는 주고받음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이 컵2처럼 소통을 원하고 이 소드5처럼 자존심을 지키면서 속으로는 펜타클 6처럼 이 관계가 좀 균형 있게 맞춰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컵9처럼 각자의 감정이 우선시 되면서 서로에 대한 서운함이 쌓여 계시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좀 거리감도 생기고 있고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 부분이 좀 해소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내가 주는 만큼 받고 받는 만큼 주는 어떤 그런 균형이 맞춰지면 다시 좀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어떠한 제안을 먼저 꺼내지 못하고 이 완드 3처럼 관망하면서 우리 이번 분의 반응을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 좀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과 잘 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보러 오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분의 관계를 위한 조언 카드 뽑아보고 내용 정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두 분의 관계를 위한 조언 카드를 물어봤는데 이 소드 퀸이 나왔어요. 이 소드 퀸은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좀 명확하게 판단하고 움직이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번 분이 소드 9처럼 생각이 많고 달처럼 그러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겠고 소드 페이지처럼 좀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일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상대방도 완드 3처럼 관망하면서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을 그런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어요. 즉 두 분이 서로를 기다리면서 아무도 안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구조는 누가 먼저 바꾸지 않으면 그러니까 컵8처럼 감정적 거리만 더 멀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드 퀸이 말하는 거는 이 소드 9처럼 머릿속에서 생각을 곱씹고 이 달처럼 내 마음을 몰라서 헤매고 소드 페이지처럼 이 상대방의 눈치만 보는 그런 에너지를 지금 당장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이 소드 퀸은 감정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감정은 있는데 그 감정이 판단을 좀 흐리게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이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고 싶은지를 이 소드 퀸처럼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컵2처럼 소통을 원하면서도 또는 화해하기를 원하면서도 이 소드5 때문에 그러니까 즉 자존심 때문에 못 다가오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 분이 소드 퀸처럼 그러니까 감정을 섞지 않고 좀 뭐랄까요 드라이하게 좀 사무적으로 이 관계에서 또는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그 조건과 기준을 좀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서운함을 꺼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그 소드 5처럼 자존심이 강한 상대방한테는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압박이 없이 펜타클 6처럼 균형을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드 퀸의 그 드라이함이 상대방한테는 자존심 상하지 않고 다가올 수 있는, 그러니까 용기를 주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처럼 안개 속에서 헤매는 게 아니라 소드 퀸처럼 눈을 뜨고 이 소드, 이 이성, 칼을 들고 이 관계를 좀 명확하게 보시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제시하시는 거. 그게 두 분의 관계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 이번 분이 상황에 맞는 부분만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분들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셨길 바라고, 이 영상 시청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좋은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번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3번 분이 생각하신 상대방의 3번 분을 향한 반전 속마음이 무엇인지 카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뽑을 카드는 현재 두 분의 관계 흐름. 자, 지금 현재 두 분 어떤 상황이신지 먼저 한번 살펴보고 오늘의 주제 차근차근 카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뽑은 카드는 현재 두 분의 관계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두 분의 관계의 흐름을 물어봤는데요. 이 카드의 조합을 보면, 그러니까 두 분은 좋을 때는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맞고, 또 안 맞을 때는 너무 안 맞아서 이렇게 다 안 맞을 수 있나? 좀 이런 관계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끊지도 못하겠고 이대로 가져가기도 힘든 그런 상태가 아닌가, 전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좀 카드를 한 장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첫 장이 악마 카드가 나왔어요. 이 악마 카드는 강한 끌림, 집착, 그리고 서로에게 묶여있는 에너지를 나타내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서로 잘 맞을 때는 너무 잘 맞아요.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강렬한 그런 끌림도 있고, 그게 이 관계를 계속 붙들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악마는 그와 동시에 악마로 나왔기 때문에 뭔가 좀 건강하지 않은 묶임이라고 좀 제가 추상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런 본능적인 끌림, 어떤 그런 상황이 두 분을 연결시켜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쉽게 내려놓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족쇄가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나 관계의 흐름 속에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 소드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 소드 기사는 빠르고 날카롭게 치고 나가는 카드예요. 악마와 같은 어떤 강한 그런 본능적인 끌림이 있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관계인데, 안 맞을 때는 이 소드 기사처럼 서로의, 그러니까 소위 이제 패부죠. 가장 아픈 곳을 이렇게 막 찌르는 격한 언쟁이나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나 그런 관계나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빠르고 날카롭게 이 말이 서로 오가면서 싸움이 좀 격해지는 패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너무 좋지만 안 좋을 때는 소드 기사 같은 그런 좀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강렬한 만큼, 본능적인 만큼 갈등도 강하고 본능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을 때의 에너지와 안 좋으실 때의 에너지, 그러니까 싸울 때의 에너지가 모두 좀 극단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관계이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드 5가 나왔어요. 이 소드 5는 자존심 싸움과 어떤 심리전을 가리키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소드 기사처럼 격한 언쟁이 오간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소드 5처럼 서로한테, 그러니까 너한테만은 내가 져주고 싶지 않다, 뭔가 그런 지고 싶지 않은 자존심 싸움 중인 상황, 좀 자존심이 서로 발동 중인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러니까 양보하거나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면 뭔가 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절대 져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만큼 감정적인 갈등이 좀 고조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좀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근데 여기서 약간의 아이러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마처럼 서로한테 굉장히 강하게 묶여있기 때문에 소드 5처럼 이기고 싶으면서도 완전히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지도 못하겠고 이대로 가져가기도 너무 힘든 게 지금 두 분의 현재 관계의 흐름이 아닌가, 전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3번 분은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우리 3번 분의 입장을 먼저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3번 분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입장이신지 3번 분의 입장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3번 분의 입장을 먼저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게 제너럴 리딩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3번 분의 입장과 앞으로 뽑을 상대방 입장이 좀 바뀌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카드의 조합을 보면 우리 3번 분은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주도권을 놓치기 싫은 마음이 좀 공존하고 계신 그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데 또 지기도 싫은 좀 그런 입장이신 것 같거든요. 좀 카드를 한 장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첫 장에 이 은둔자가 나왔어요. 이 은둔자는 혼자 안으로 파고들면서 좀 거리를 두고 싶은 카드예요. 악마처럼 강한 끌림이 분명 있는 관계인데 소드 기사처럼 격한 언쟁이 오가고 있고 이 소드 5처럼 자존심 싸움이 좀 고조된 상황에서 우리 3번 분은 좀 지쳐있는 상태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소위 좀 피하고 싶고 뭐 잠수 타고 싶고 연락도 만남도 좀 줄이고 우리 3번 분이 혼자서 좀 생각의 시간을 갖고 싶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뭔가 생각만 해도 너무 피곤하고 힘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드 6가 나왔는데요. 이 소드 6는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이동하고 싶은 카드예요. 은둔자처럼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소드 6처럼 이 상황 자체에서 물리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좀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더해지는 것 같아요. 이 소드 5처럼 자존심 싸움이 계속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 3번 분은 일단은 지금은 좀 피하고 싶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갈등 안에서 좀 답이 없는 이 소드 5처럼 이겨도 후회 저도 후회인 그런 자존심 싸움이 계속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 3번 분은 일단은 빠져나오고 좀 피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피곤한 갈등 안에 있고 싶지 않으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전차 카드가 나왔어요. 이 전차는 강한 의지와 어떤 돌파, 주도권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은둔자처럼 좀 물러서고 싶고 소드 6처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동시에 전차처럼 이 상황을 내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물러서거나 이 관계를 그냥 흘러가게 두기가 싫으신 거예요. 소드 5처럼 자존심 싸움 중인데 전차처럼 그 싸움에서 내가 주도권을 쥐고 싶은 부분도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피하고 싶으면서도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3번 분의 어떤 솔직한 입장이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은 어떤 입장인지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뽑아볼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은 지금 어떤 입장인지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의 조합을 보면 상대방이 지쳐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물러설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맞으니까 버텨야 한다. 약간 이런 입장처럼 보여지는데요. 좀 카드를 한 장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첫 장에 완드 9이 나왔어요. 이 완드 9은 지치고 상처받았지만 그러니까 자리를 지키면서 버티는 카드예요. 소드 기사처럼 격한 언쟁이 오가고 소드 5처럼 자존심 싸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대방도 힘든 건 맞아요. 근데 완드 9처럼 그 힘듦을 안고서도 버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러서거나 양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이 자리를 내가 지켜야 한다. 이런 입장처럼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완드 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완드 킹은 자기가 주도해야 한다는 어떤 강한 에너지를 나타내는 카드예요. 이 완드 9처럼 버티면서 상대방은 완드 킹처럼 내가 맞고 내가 이 관계를 리드해야 한다는 어떤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소드 5처럼 자존심 싸움 중인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지금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맞기 때문에 내가 주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3번 분이 은둔자처럼 물러서고 싶은 상황에서도 상대방 완드 킹처럼 자기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이 교황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교황은 자기 기준과 원칙이 옳다라는 확신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완드 9처럼 버티고 완드 킹처럼 내가 맞다는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교황처럼 자기 판단과 기준이 이 상대방 지금 이 입장에서는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 나 교황이야.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이고 자기 방식을 이 교황은 쉽게 내려놓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3번 분이 다른 방향을 제시하거나 의견을 내더라도 교황처럼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는 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드킹처럼 내가 리드해야 되고 교황처럼 내 기준이 맞으니까 내 말이 맞으니까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져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처럼 이 관계에 묶여 있으면서도 뭔가 좀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게 이 상대방의 입장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제 구구절절 이게 영상 컨텐츠라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좀 풀이를 해드렸는데 약간 좀 뭐 소위 이제 꼰대라고 하죠. 약간 그런 꼰대 같은 느낌이 든다. 내 말이 맞잖아. 내가 옳잖아.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도 버티는 거야. 나 희생하는 거야. 약간 이러한 이 상대방은 또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3번 분은 좀 이렇게 상당히 피곤하신 게 아닐까. 이 은둔자가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먹히지도 않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옳다고 하는데 또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더 져주기 싫고 뭔가 돌파하고 깨부시고 싶고 약간 좀 이렇게도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상대방의 반전 속마음이 무엇인지 자 겉으로 이렇게 꼰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 상대방의 자 진짜 속마음 자 반전 속마음이 무엇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전이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 카드를 봤을 때 완드 킹처럼 내가 맞다고 강하게 버티는 그런 입장 뒤에는 사실은 속은 좀 무너지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 상대방은 겉으로는 강한 척 하는데 그러니까 이 꼰대 같은 모습 뒤에는 실제로는 유리 멘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카드를 한 장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첫째에 이 타워 카드가 나왔어요. 이 타워는 내면에서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충격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교황처럼 내 말이 맞아.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옳다고 확신하고 완드 킹처럼 강하게 리드하려는 그런 모습 뒤에는 그러니까 이 속으로는 이 상황이 이 타워처럼 자기 안에서 어떤 균열, 붕괴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소드 기사처럼 격한 언쟁이 오가고 소드 5처럼 이렇게 자존심 싸움이 고조된 이런 상황이 상대방한테도 상당한 어떤 충격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한 척은 하고 있는데 버티는 척은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이 상대방 예상보다 훨씬 크게 이 타워로 나올 정도로 흔들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소드 9까지 나왔어요. 이 소드 9은 어떤 불안과 걱정이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계속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카드예요. 이 타워처럼 내면에서 어떤 붕괴, 균열이 생기면서 상대방은 이 소드 9처럼 어떤 극심한 불안, 어떤 초조함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드 9처럼 버텨야 한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 3번 분이 은둔자처럼 잠수를 타거나 소드 6와 같이 완전히 벗어나 버리거나 환승하면 어떡하나 이러한 걱정, 근심 그런 생각들이 이 상대방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뭔가 꼼짝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드사가 나왔는데요. 이 소드사는 멈추고 쉬면서 에너지를 비축하는 카드예요. 타워처럼 내면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소드 9처럼 불안과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태에서 상대방은 이 소드사처럼 이 상황에서 잠시 좀 멈추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완드 킹처럼 강하게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교황처럼 자기 기준을 좀 고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 뒤에는 사실은 이 갈등이 너무 소진되고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척하는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3번 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멘탈이 뭔가 훨씬 약해져 있는 상태? 약한 상태가 아닌가 전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상대방과 좀 잘 되고 싶으신 분들이 더 많이 보러 오시잖아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를 위한 조언 카드 마지막으로 뽑아보고 내용 정리할게요. 두 분의 관계를 위한 조언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관계를 위한 조언 카드를 물어봤는데 완드 에이스가 나왔거든요. 완드 에이스는 새로운 에너지로 다시 시작을 하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3번 분은 은둔자가 나올 정도로 이 관계가 피곤하고 잠수도 타고 싶고 또는 소드 6처럼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와 동시에 전차처럼 져주기 싫고 내가 좀 주도권을 쥐고 싶은 그런 복잡한 마음이 공존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악마처럼 이 관계에 묶여 있으면서도 소드 기사처럼 격하게 자꾸 부딪히고 거기다 소드 5로 자존심 싸움까지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당연히 피곤하고 지치시는 건 맞는데요.
근데 여기서 지금 상대방과 잘 되기 위해서 완대 에이스가 나왔다라는 것은 지금의 갈등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지 말라, 이러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드 5처럼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는지, 그러니까 전차처럼 누가 주도권을 쥐는지의 싸움을 계속하면, 그러니까 두 분 모두 이 소드 9처럼 좀 지쳐서 무너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타워처럼 속으로 흔들리고 있고 상당히 이 소드 4처럼 좀 멈추고 싶어하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 판을 바꿀 수 있는 어떤 타이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드 5처럼 누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따지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이 완데이스처럼 두 분이 이 관계에서 앞으로 무엇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좀 대화의 방향을 바꾸시는 게 이 관계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의 원인을 파고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가능성을 꺼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처럼 두 분이 강하게 좀 연결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잘 맞는 부분. 함께 할 때 가장 잘 맞는 부분을 먼저 꺼내면서 새로운 에너지에 이렇게 불을 붙이시는 거예요. 완대 에이스가 상징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교황처럼 자기 기준이 옳다고 확신하는 상대방도 이 완대 에이스처럼 새로운 어떤 시작의 에너지 앞에서는 완드 킹의 어떤 고집보다는 함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뭐 이런 어떤 싸움의 언어가 아니라 이 완드 에이스와 같은 어떤 시작의 언어, 어떤 불꽃의 언어로 말을 거는 거, 그런 대화를 시도하시는 거, 그게 지금 두 분의 관계에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3번 분이 한번 상황에 맞는 부분만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3번 분들 영상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셨길 바라고요. 이 영상 시청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좋은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번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4번 분이 생각하신 상대방의 우리 4번 분을 향한 반전 속마음 한번 카드에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뽑을 카드는 현재 두 분의 관계의 흐름. 자, 지금 현재 두 분 어떤 상황이신지 먼저 한번 살펴보고 오늘의 주제 차근차근 카드 뽑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뽑은 카드는 현재 두 분의 관계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두 분의 관계 흐름을 물어봤는데요. 이 카드의 조합을 보면 지금 두 분의 관계가 어떤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서로 느끼면서도 그러니까 새로운 방향을 찾고 있는데 그 방향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 같거든요. 좀 카드를 한 장씩 보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첫 장에 완드 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완드 2는 두 가지 방향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이 다음에 행보를 고민하는 카드예요. 지금 이 관계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러니까 두 분 모두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가져갈 건지, 다른 방향으로 갈 건지, 이 관계의 다음 챕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인데 그 결정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뒤에 죽음 카드가 나왔어요. 이 죽음은 하나의 상황, 어떤 하나의 챕터가 끝나고 새로운 시작으로 넘어가는 카드예요. 완드 2처럼 방향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이 죽음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까지 두 분이 이 관계를 이어온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두 분 모두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패턴이나 방식으로는 이 관계가 지속되기 어렵다라는 그런 징조, 그런 신호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관계가 끝났다, 이건 아니에요. 이게 또 제너럴 리딩이니까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까지의 방식은 끝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카드 조합, 그리고 뒤에 바보까지 맞춰서 봤을 때 두 분의 관계가 이미 좀 정리가 되신 상황에서도 많이 보러 오셨을 것 같아요. 우리 4번 분들은. 그렇다면 두 분의 관계가 겉으로는 뭔가 좀 정리가 된 그런 상황일지라도 완드 2가 가장 먼저 나왔기 때문에 뭔가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관계, 아직은 미련을 두고 붙들고 있는 관계, 또는 뭔가 가짜 끝이라고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서로에 대한 미련의 끈을 남겨둔 관계,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에 이제 바보 카드가 나왔잖아요. 이 바보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카드예요. 좀 가벼운 기운의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완드2처럼 방향을 고민하고 죽음처럼 기존의 방식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어쨌든 맥락상 이 바보 카드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 관계가 완전히 좀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져요. 또는 그런 국면, 그런 상황이 있다. 근데 이 바보는 좀 계획이 없이 훌쩍 떠나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중에 누군가가 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거나 또는 움직이거나 이 관계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의 관계는 안정적인 상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든 열려있고 좀 움직이려는 그런 굉장히 유동적인 그런 새로운 어떠한 변화의 흐름 위에 두 분의 관계가 있다. 저는 좀 크게는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4번 분은 지금 어떤 입장이신지 우리 4번 분의 입장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 4번 분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입장이신지 4번 분의 입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4번 분의 입장을 먼저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게 제너럴 리딩이라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4번 분의 입장과 앞으로 뽑을 상대방의 입장이 바뀌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4번 분이 그 부분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카드의 조합을 봤을 때 우리 4번 분은 새로운 거, 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바닥이라서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서 좀 갈피를 못 잡고 계신 상태, 그런 입장, 전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첫 장이 완드 에이스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완드 에이스는 새로운 시작과 열정적인 에너지를 나타내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완드 2처럼 방향을 고민하고 이 죽음처럼 기존의 방식이 끝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4번 분은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그런 욕구,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가져가고 싶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로 전환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고 싶고 뭔가 달라지길 원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드 10이 나왔거든요. 이 소드 10은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바닥, 또는 완전히 좀 소진된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카드예요. 완드 에이스처럼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현실은 소드 10처럼 이미 너무 많이 지치고 소진된 상태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 관계에서 받은 상처나 좀 피로감이 극에 달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은 마음과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마음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완드 에이스에 어떤 에너지가 있는데 소드 10처럼 그거를 꺼낼 힘이 없는 상태, 그런 입장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컵 7이 나왔어요. 이 컵 7은 너무 많은 생각과 선택지 앞에서 그러니까 갈피를 못 잡는 카드예요. 완드 에이스처럼 새로운 시작을 원하고 소드 10처럼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 4번 분의 머릿속에는 너무 많은 생각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나, 새로 시작하는 게 맞나, 그냥 놓아야 하나, 아니면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하나. 그러니까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우리 4번 분이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소드 10처럼 지쳐있는 상태에서 컵 7처럼 생각만 많아지다 보니까 뭔가 확실한 결론을 지금 내리지 못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상대방은 지금 어떤 입장인지, 이번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은 지금 어떤 입장인지 상대방 입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은 어떤 입장인지 볼게요. 이 카드의 조합을 봤을 때 우리 4번 분이 소드 10처럼 바닥을 찍고 있는 동안 상대방은 지금 이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약간 좀 괘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오히려 좀 자기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느끼면서 그거를 즐기고 있는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현실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가장 첫 장에 이 완드 6가 나왔거든요. 이 완드 6는 승리와 인정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완드 2처럼 관계의 방향이 불분명하고 죽음처럼 기존의 방식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상대방 완드 6처럼 자기가 이 상황에서 이겼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보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관계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상대방은 지금 자기가 좀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느끼면서 그 인정 욕구가 채워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펜타클 2가 나왔거든요. 이 펜타클 2는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들면서 균형을 맞추는 카드예요. 완드 6처럼 어떤 승리자의 입장에 있는 상대방이 지금 이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거나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관계도 붙들고 다른 것도 챙기면서 동시에 좀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4번 분이 컵7처럼 이 관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동안 상대방 이 관계에만 올인하지 않으면서 다른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 4번 분이 이 관계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상대방은 그 정도로는 두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온도 차이가 지금 이 상대방을 뭔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느끼게 만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컵9이 나왔어요. 이 컵9은 자기 자신의 만족과 행복, 어떤 충족, 어떤 자존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완드 6처럼 승리자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펜타클 2처럼 여유롭게 저울질하면서 상대방은 지금 이 상황이 이 컵9처럼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어떤 만족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먼저 움직이거나 양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이 상대방한테는 지금 편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에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관여하면서 어떤 충족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러면서 4번 분이 먼저 움직여주길 기다리면서 그 여유를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자마자 약간 좀 괘씸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주제인 상대방의 반전 속마음을 좀 뽑아보도록 할게요. 좀 그 반전이라는 그 맥락에 맞춰서 좀 카드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대방의 반전, 진짜 찐 속마음은 무엇인지 상대방의 반전 속마음 볼게요. 이 카드의 조합을 봤을 때 이 상대방이 완드 6처럼 여유롭고 만족스러워하는 그런 모습 뒤에는 사실은 꽤 흔들리고 있는 그런 속마음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강하고 여유로운 척 하고는 있는데 속으로는 불안하고 감추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첫 장에 이 컵6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컵6는 과거의 추억과 감정이 떠오르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완드 6 같은 어떤 승리자 입장에서 이 컵9처럼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 뒤에는, 그러니까 속으로는 우리 4번 분과의 추억과 감정이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보처럼 이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려는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 안에는 컵6처럼 그러니까 두 분이 함께 지나온 그런 시간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감정이. 그래서 지금 여유를 부리면서도 우리 4번 분과 함께 했던 그런 기억들이, 추억들이 떠오르는 거를 어쩌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좀 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순수한 감정, 이런 것들을 분명히 느끼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이 다음에 달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달은 불안과 어떤 두려움 있죠. 그리고 자기 감정을 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혼란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컵6처럼 어떤 4번 분과 함께한 추억, 그런 따뜻한 감정, 정, 이런 감정을 느끼고 어떤 추억 같은 것들이 떠오르면서 상대방 안에는 달처럼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여유를 부리고 앉아있는 게 맞나 싶은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드 6처럼 잘 나가는 이미지를 유지하고 컵9처럼 만족스러운 척, 행복한 척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자기 감정이 진짜 뭐가 뭔지 나도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이 분명히 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4번 분이 소드 10처럼 바닥을 찍고 있는 이런 좀 감정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도 달처럼 자기 선택이 맞는 건지, 이러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사제가 나왔어요. 이 여사제는 속내를 절대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컵6처럼 추억이 떠오르고 우리 4번 분을 생각하면 어떤 정이라는 감정, 순수한 감정이 느껴지고 달처럼 불안한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여사제처럼 그 감정을 절대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완드 6와 같은 어떤 개선 장군, 승리자의 이미지를 유지해야 하니까 속으로는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펜타클 2처럼 여유롭게 저울질하고 컵9처럼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가 어떤 상대방의 반전 속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유롭고 강한 척하는 그 이미지 뒤에는 사실은 이런 감정들을 좀 꽁꽁 싸매고 있는 게 아닌가, 여사제의 에너지를 써야 될 정도로 전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상대방과의 관계가 아쉽고 잘 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보러 오시잖아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를 위한 조언 카드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관계를 위한 조언 카드는 완드 퀸이 나왔는데요. 이 완드 퀸은 열정적이고 주체적이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그런 카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4번 분이 소드 10으로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바닥을 찍고, 이 컵질처럼 생각이 너무 많아서 갈피를 못 잡으시고, 완드 에이스처럼 새로 시작하고 싶은데 힘이 없으신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상대방은 완드 6처럼 어떤 승리자의 입장에서 여유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4번 분이 이 상태로 계속 계시면 상대방은 컵 9으로 만족을 하면서 움직일 이유가 없어요. 먼저 움직일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완드 퀸이 말하는 거는 소드 10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있거나 컵 7처럼 머릿속에서 생각만 굴리는 에너지를 지금 당장 바꾸라는 것 같아요. 완드 퀸은 힘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소진이 됐어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자기 삶을 좀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관계, 이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잠시 내려두시고 우리 4번 분이 자기의 삶을, 자신의 삶에 이 완드 퀸처럼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번 분께서 이 관계 또는 이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잠시 내려두시고요. 우리 4번 분 자신의 삶에 이 완드 퀸처럼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자신을 가꾸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시작을 하시고 사람들과 완드 퀸처럼 활발하게 어울리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컵질처럼 이 관계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을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4번 분의 일상을 완드 퀸처럼 바쁘고 활기차게 채워가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컵 6처럼 추억이 떠오르고 뭔가 달처럼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진짜 속마음은. 그러니까 그 불안감을 자극하는 거는 우리 4번 분이 이 소드 10처럼 무너져 있는,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는 모습이 절대 아니에요. 이 완드 퀸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4번 분이 이 관계와는 상관없이 이 완드 퀸처럼 우리 4번 분의 삶을 열정적으로 재미나게 살고 계신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컵 6처럼 추억이 떠오르고 달처럼 자기 선택이 맞는 건지, 이러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좀 불안해지는 그 순간, 그 불안감이 상대방을 움직이게 만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사제처럼 감정을 꽁꽁 숨기고 있는 상대방이 먼저 이렇게 손을 우리 4번 분에게 내밀게 만드는 거는 결국 우리 4번 분이 이 완드 퀸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재밌게 활기차게 지내고 계실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 4번 분이 한번 상황에 맞는 부분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4번 분들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셨길 바라고, 이 영상 시청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좋은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